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적 실천을 상당히 중시했죠. 특히 박사 이후의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한미 FTA 같은 경우가 우리 민족의 문제, 또 민중의 문제와 아주 긴밀히 연관돼 있어서 어떻게든 한미 FTA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중심이긴 하더라도 교수학술단체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죠. 대외협력위원장으로. 그래서 여러 대학들이 이제 정해진 강의나 또는 요청, 부탁 이런 걸로 일부 하긴 하지만 사회적 실천에 좀 방해가 되거나 너무 많은 강의 이런 거는 제가 피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학 강의들을. 그런데 한참 한미 FTA 저지 운동을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하고 그러면서 교수학술단체 공대위에서 또 밤샘 농성이나 단식 농성 이런 것도 그 추운 날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연구 관계로 우연히 한양사이버대에서 교수를 뽑더라고요. 그것도 철학 교수를 뽑는데 그동안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 있으면서 임금단체 협상도 하고 이러면서 특별히 전임연구원이었고 또는 연구 책임자였고 이랬어 가지고 교수 지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 실천에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한양사이버대의 이제 공모에 응하게 된 게 우연히 발견하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비정규직 교수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것이 물론 나의 권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기존의 비정규직 교수들하고 좀 다른 점이 당시에 전임 연구원이고 해서 연구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강의는 최저로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제 한참 한미 FTA 저지 운동에 몰두할 때였는데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제대로 하려면 내 자신이 응모해서 좀 떨어져 봐야 그래야 그 권익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한양대에 연고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없기도 하고 또 있었어도 그런 연락이나 이런 거 할 생각도 안 했고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하고 이러면서 1차, 2차, 3차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전임 교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왜 됐는가 했더니 한양사이버대가 대학 평가를 앞두고서 연구 성과가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마침 연구 성과가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돼서 전임 연구원 경력도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임 교수가 된 거죠. 예,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변함없이 해나갔죠.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 그런데 사회적 실천이 여전히 중심이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1인 시위든 집회
또 뭐 밤을 새고 농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사실은 대학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사회 실천 또는 사회 운동가로서의 그 활동을 왕성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전임 교수 된 것 자체도 뭐 뜻도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아예 대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덜컥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래서 곰돌이 김원열이 전임 교수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좀 우연성도 많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 뭐 최소한의 요건이야 다들 비슷한데 해서 이렇게 그 전임 교수가 된 거를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한양사이버대 전임 교수가 돼도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게 여전히 연구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 실천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한미 FTA 저지 그 운동 같은 경우에 교수학술단체 공대위에서 계속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에 대한 연구, 자유무역협정, 또 자유무역에 대한 그런 연구, 신자유주의 이런 연구들을 쭉 진행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 2007년도 상황인데요. 뭐 거리 행진도 하고 FTA 반대. 그 다음에 방송에 출연해서 당시에 KBS 대담인데 이틀에 걸쳐서 협상 중에 대담을 나눴죠. 그게 상대표는 저거였습니다. 그 대외경제연구원 그렇죠. 원장이 나와서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고 나의 경우는 이제 FTA 반대 교수학술단체 공대의 그 자격으로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하고 대담을 입장을 이렇게 그 설명하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2007년도에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당시 한국사회문제연구분과를 그 분과장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그 학회 목고지 장면이네요. 그래서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냈던 책이 그동안 몇 년간에 걸친 연구를 정리한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한참 한미 FTA 저지 운동을 하면서 그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서를 냈죠. 그래서 한미 FTA와 한국의 선택. 동학에 대한 연구는 뭐 쭉 했었고 그래서 뭐 집필 요청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은 최재우와 동학, 그래서 동학 속으로 떠나는 지식 여행이란 글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해서 2007년도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상당히 그 치열하게 진행했던 중인데 특히나 철학계 그러니까 철학 교수들 전국의 철학 교수들이 모이는 그 철학자 대회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것이 뜬구름 잡는 철학을 하지 말고 대학의 정규직 비정규직 교수 차별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철학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의 상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당시 이제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2007년 그 끝나기 전에
14 공동선언이 있죠. 그 정상회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상당히 늦었죠. 왜냐하면 2000년에 우리 민족의 대전환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거를 사실은 받아 안아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 강화하고 최소한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2007년 막바지에 바로 그 남북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1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사회가 확 바뀝니다. 그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사회로 바뀌고 물론 그 이전에도 영향력은 뭐 계속 있었지만 특히나 노골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일반 민중들 노동자, 농민, 뭐 서민, 빈민 삶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고 남북 관계는 경색되는 그리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분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 해서 대략 2007년도 한미 FTA 저지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과 또 뭐 연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대학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천했고 또 이론적으로 그것을 체계화했는가,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모색했는가, 이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에 쭉 몸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학 강의를 할 때 박사학위 취득 이전에도 비정규직 교수들의 권리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실 민주화 운동 또는 진보 운동을 하는 교수라면 그 학내에 대학 내에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수성과 그 다음에 냉철한 이성으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지 않죠.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여기에 쭉 보면은 여전히 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2004년도 비정규직 교수 권익을 위해서 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전임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박사 이후에 뭐 특별히 강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 뭐 성균관대에서 강의할 때에도 바로 대의원 그리고 교섭위원으로 학교 측과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임금단체 협상 이런 걸 했죠.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강사료는 그러니까 강의료는 높여주는데 이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른 대학들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거는 거부하고 그랬었죠. 한양사이버대 전임 교수가 되고 나서도 그 비정규직 교수노조
의 자격 요건은 안 되지만 교수 노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규직. 그 속에 있으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발표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대토론회. 이게 전국의 철학 교수들이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했던 여러 학회들이 주최를 했죠. 여기서 발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한국의 비정규직 교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적 고찰이라 그래가지고 이 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노예는 자신이 노예임을 스스로 깨닫고 노예 상태를 부정하는 사회적 실천에 몸담을 때 비로소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 제 생각이고 제 글입니다. 그래서 글을 시작하며 해가지고 쭉 이걸 발표하고 토론했을 때 당시에 굉장히 그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비정규직 교수의 경제적 비자립성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노예적 의식을 지닌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비판하고, 예. 그 다음에, 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해서 쭉 있는데요. 뭐 참고 문헌들까지 쭉 있어서 이때 이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을 그냥 그치지 않고 바로 학회지에 시대와 철학이라는 그 학회지에 정식 학술 논문으로 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요약과 그러니까 이때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재직할 때 바로 이거를 그 학술지에 게재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질 않고 이 대학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그런 어떤 노동 현실에 연대해서 사회적 실천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하여튼 삶의 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 고용의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또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문 콘텐츠 학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학회 기존의 그 전문적인 학회로서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가 이제 철학학회로 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 1989년부터니까 꽤 오래됐죠. 새로운 학회로 인문 콘텐츠 학회를 그 인문학 전공자들, 뭐 철학, 역사, 문학 이 교수들이 인문 콘텐츠 학회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 그 창간호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왜 인문 콘텐츠인가서부터 해서 이 초기서부터 창립 발기 이 단계에서부터 함께 했었죠.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이런 거죠. 세상은 크게 변화했는데 기존의 인문학이 그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한다. 사실 인문학자한테 콘텐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건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뭐 인문 콘텐츠, 문화 콘텐츠 해서 상당히 자주 사용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새로운 경향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활동하고 뭐 이사로도 활동하고 이제 법인화되고 그러면서 이 인문 콘텐츠의 문제, 학적 성립 가능성 문제를 제가 연구합니다. 그 결과가 인문 콘텐츠의 학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고요. 바로 이것에서 새로운 학문이 어떻게 이게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것이 실제 학적으로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이것도 연구비 지원을 받았죠. 한양사이버대에서.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 제가 연구한 결과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기존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에 따른 그 콘텐츠와 이것의 이제 새로운 만남이고, 그것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려면 그 범위와 방법, 이런 것들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 콘텐츠라고 할 때 그 인문학과 콘텐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거를 쭉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전통이 인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중에서도 그 사회의 유력한 지배계급 중심으로 인문학이 형성돼 왔으며, 그리고 바로 그 당대 지식인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배 질서에 대한 부정과 비판 속에서 인문학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그 인문학이 이제 지배 이념화되는 과정, 이런 것을 다뤘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그 인문 콘텐츠 가능성은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열려져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인문 콘텐츠 학이 그 학문을 구성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이게 2009년도에 학술지에 실렸으니까 그 이전 연구, 초기 2002년도서부터 연구했을 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인문 콘텐츠가 학문으로 어느 정도 성립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그 거대한 범위의 일부로, 그리고 핵심으로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성립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인문학이라 그러면은 철학, 역사, 문학, 예술 이런 것이고, 그것이 인문 콘텐츠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접목돼 가지고 이제 학문으로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특히 방법론적으로 이제 융합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학문 경향인 인문 콘텐츠학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인문 콘텐츠의 학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로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구가 바탕이 돼 가지고 주로 강의나 강연
이런 것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죠. 앞에서 그 새로운 학술 경향으로서 인문 콘텐츠학 얘기했는데요. 모든 학문의 성립 조건이기도 하고요. 창의성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은 바로 비판입니다. 인문학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존 이론이나 학문을 비판하면서 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학술적으로 이제 큰 영향이 있는 비판이 뭐였느냐면, 우리 민족사에서 잘못된 학문, 예컨대 뭐 식민사관, 식민철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산하지 못한 역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해방 후에 반민족 행위를 했던 자들이 청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지배 세력이 되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우리 사회의 금기로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를 규명하고 또 과거의 그 식민 철학을 비판하고 그리고 현재의 여전히 그 식민의 역사 또 식민의 철학이 판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쪽에선 이병도 교수가 그랬었고요. 작고했는데 철학 쪽에서는 박종홍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동북아시아 유교의 전통과 현대라는 책이 있죠. 이 속에 보면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그 황도 유교의 사유체계와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 그래서 일본인 다카하시도루의 황도 유교, 그리고 그거를 우리 바로 철학계에서 특히 동양 철학계라고 불리는 그 속에서 이제 그 확대 재생산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이게 다루었던 것이 그 비판철학회 발표에서 다뤘는데요. 그 앞에 부분이 굉장히 기네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그 특징이 관념적 사유체계와 형이상학적 방법인데요. 왜 그러냐면 식민지 현실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유체계 자체가 관념성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뜬구름 잡는 철학인 형이상학만을 그 중시하게 되죠. 이게 여러분 그 논문 출처가 쭉 나와 있듯이 비판철학회 학술 발표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발표를 했었던 거죠. 이런 연구 상당히 그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됐는데요.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 언급되고 뭐 이래가지고 금기사항 중에 금기사항인데 그거를 다뤘죠. 그건 왜냐? 모든 학문 그리고 철학의 핵심이 비판인데 그걸 토대로 할 때 바로 학문의 발전도 있고 또 사회 발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는 이제 그 또 다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철학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철학계에서는 이 3장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서울대와 성균관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박종홍, 바로 독재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친일 행위를 하고 또 독재 시기에는 해방 후 독재 시기에는 독재를 옹호하는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도 기초를 하고 또 유신체제에 복무를 했었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학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후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고 거기에 제가 2차례 일제감정기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 관점에서 보면 독립투쟁기에 그 친일 행위를 했던 유림들,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제가 연구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한 2차례 연구 책임을 맡아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엄밀한 학적 연구이자 과거사 청산 과정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위원회들을 다 폐쇄시켰죠. 예, 그런 점에서 참으로 반드시 학문의 영역에서 있어야 될 일을 그거를 문을 닫아버리고 함으로써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민족을 팔아먹은 것을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라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학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구에 대해서, 곰돌이 김원열의 연구에 대해서 큰 흐름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형이고, 또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송대 신유학의 자연개념 연구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생 때서부터 지닌 생태환경의 문제 의식을 담고 했던, 그래서 대학원 석사 논문이라고 이전에 소개를 했죠. 생태환경에 관한 그런 관심이 한양사이버대 전임 교수가 되면서 여기 보면 지속가능성 연구라 그래서 창간 특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담론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제 그게 여기에 있는데요. 예, 학술지에 이렇게 실리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담론 연구에서 초록과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 평생교육, 또 평생학습, 크로스오버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쭉 돼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구체화된 게 사실은 이러한 논문과 관련이 된 게 더불어 사는 세계관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미국에 가서 유네스코 방문하고 여러 대학교들을 방문했었죠. 여기에 보면은 더불어 사는 세계관 나오는데 김원열 교수, 그다음 김정인 교수, 이기훈 교수, 조관현 교수 해서 4명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구상과 목차,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거를 좀 한번 써주십시오라고 총괄했던 사람이 바로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근대적 패러다임서부터 새로운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의 출현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3부에서 동서양의 철학사상 비교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원리, 그리고 4부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에 더불어 사는 가치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구상했던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존재론과 인식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협력적 조치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방법적 성찰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런 그 책자로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세계적인 담론이긴 한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걸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 민족도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야 되며 인류가 더불어 살고 또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단순히 뭐 논문이나 단행본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지는 것이 UN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해서 유네스코하고 한양사이버대가 주체가 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 국제 워크숍인데 이럴 때 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학적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2000 그때가 10년에 시민회의를 창립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문제의식이 원래 그 시민회의는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인데 이후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로 발전합니다. 이때 바로 그 기초가 되는 게 더불어 사는 세계관이고 현실 속에서도 그 더불어 사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 더불어 사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